안녕하십니까, 팩터입니다. 지금 시간은 6월 28일 오전 5시 23분입니다. 자, 제가 6월 말에 일반 구독자분들을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잠을 너무 못 잤더니 막 입술 다 트지고 난리 났어요. 자, 저희는 어디에 지금 투자를 해놨냐면, 당연히 뭐 레버리지, 나스닥 레버리지 벌써 다 팔았고요. 일반 그 프리미엄 멤버십 분들은 레버리지 거의 막 머리로 따지면 눈썹에서 다 파셨고, 그리고 일반 멤버십 분들은 그때 올라갈 때마다 팔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그 시점에 어떤 분들은 원유 레버리지에 들어가셨을 것이고요. 순수 WTI 추정하는 원유 레버리지 들어가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억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구독자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유가 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원유가 잘 뜨고 있습니다. 원유가. 저는 원유가 여름까지 계속 뜬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원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좀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뭐 거의 원유 레버리지 우리 멤버십 분에 계신 분을 순수 WTI 추정하는 원유 레버리지는 뭐 파실 분은 다 파셨을 것이고, 아니면 마지막 롤 비용 생각해서 조금만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홀딩하라고 말씀드린 것, 그리고 최근에 사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KR입니다. KR이 사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옥시는 계속 9월달까지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 그거 차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와, 진짜 잘 버티네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절적으로, 그 다음 오늘 같은 경우는 PC가 나옵니다. PC 때 무조건 수치가 괜찮게 나올 거예요. 골드만삭스 기준으로는 코어 PC가 괜찮게 나옵니다. 컨센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PC 때 뜰 것이고, 근데 줄라이 인플레이션율, PC 다음에 그 줄라이 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그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같거나 낮을 확률은 절대로 없고요. 같거나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PC 때 올랐다가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서, 그러니까 PC는 5월달 데이터고요. 6월달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그 3년, 1년, 5년 인플레이션 데이터인가? 그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보면 되고, 7월 첫째 주는 증시가 웬만해서는 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옵션상으로는 쉽게 말하면 S&P 50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더 이상 오를 공간이 버퍼가 없습니다. 옵션상으로는 더 오를 공간이 없는데 7월달 되면 또 오를 수가 있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지만 JP모건 코럴이 5,570에서 5,580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런 그 옵션 성질 때문에 제가 3개월 전부터 5,500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저도 너무 많이 올라서 겁이 났었는데, 일반 멤버십 분들한테는 5,200까지 떨어졌다가 말아 올릴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그때 내 잠 안 자고 강의하는 거 보셨죠? 옵션 강의할 때. 잠 안 자고 이렇게 그때 딱 말아 올릴 때 제가 봐도 무서워요. 이 5,500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과연 될까? 근데 옵션을 보니까 그때 이후로 일일 옵션 분석하니까 계속 상승 보합, 상승 보합 이 뷰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결국 5,500 터치를 했죠. 그런데 저번 주 목요일 날 옵션 월가에서 보는 자료가 따로 있어요. 그 옵션 분석 자료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저번 주 목요일부터 그 감마가 사라지면서 증시가 하락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하락했고요. 기술적으로 콜옵션이 사라지면서 옵션 만기일 때문에 사라지면서 하락을 했고, 월요일 바닥으로 해서 당시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주 CTA가 셀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도 CTA가 셀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버틴다는 거는 헤지펀드도 다 팔았어. 헤지펀드 숏커버링 끝났거든요. 숏 쳤다가 물려가지고 헤지펀드가 숏커버링 끝났고, 헤지펀드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매수가 불가능하고, 자사주 매입도 이제 안 돼요. 다음 주부터. 자사주 매입도 안 돼. 근데 증시는 올라가. 그럼 누가 사는 거야? 미국 개미가 산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월가에서 나온 자료가 뭐냐면 문제가 있다 이거. 뽀무가 맞는데 뽀무에서 증시가 올라가는 건 맞긴 맞지만
어쨌든 더 이상 사줄 주체가 없다는 거죠. 한동안은 사줄 주체가 없고 차트적으로는 이거 깨졌고, 근데 계절지수상으로는 7월 첫째 주는 또 오르고, 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고 그 기간 자료를 또 봐야 됩니다. 기간 자료를 봐야 되고, 이번 주 이제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그러니까 주간 옵션이 끝나고 나서 재세팅되는 7월달 첫째 주 옵션을 보면 뷰를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차트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저희는 정확하게 6월 5일 이때 옥시에 들어갔었습니다.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익이 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유시어 원유 추종한 순수 WTI 추종하는 원유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20% 올랐습니다. 거의 뭐 한 뭐 수수료 떼고 뭐 이래저래 하면 꽤 괜찮은 수익 났죠. 자, 이거 S&P 500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저희 멤버십 분들은 5,500 여기에서 던졌었고요. 이 차트적으로 여기에 던졌었고, 그 다음에 5,200일 때 제가 5,200일 때 주가 막 떨어질 때 제가 그 공개 방송으로 옵션 때문에 이거 만화 올린다 라고 말씀드리고, 만화 올리는 거 다들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증시가 이렇게 올랐죠. 오를 때 저희 일반 멤버십 분들한테는 오를 때마다 팔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옵션 분석을 하니까 이때 상승 보합 상승 이렇게 나왔어요. QQQ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나왔냐면, 정확하게 프라이데이 준 이때부터 이때쯤에 기간 자료에서 증시 하락한다고 말을 했어요. 이때 맞을 거예요. 이때 490인가 그랬어요. 이때 옵션이 QQQ 490이었어요. 그런데 기간 자료에서는 증시 하락한다 이렇게 말을 나왔고요. 그 증시 하락했고, 옵션 때문에 하락했고, 이렇게 말아 올린단 말이에요. 차트적으로 보시면 말아 올려서 위로 올라가면 QQQ 5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밑에 갭이 지금 있습니다. 바로 밑에 갭이 있고 또 갭이 있습니다. 즉 이 갭은 결국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계절지수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머지않아서 이 갭 때문에 결국 떨어집니다. 갭. 차트적으로도 지금 보면 대파동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올라갈 공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추가 부스터 될 확률이 낮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은 버려야 되겠지. 섹터를 다양화, 저평가된 것을 사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도 너무 올랐고, 이제 오르려면 원유 관련주가 떠야 된다. 원유 관련주가 떠야 되고, KRE가 떠야 됩니다. 지역은행 관련주 KRE도 떠야 된다. 어제 나온 그 스트레스 테스트 자료를 보면 당연히 한경이나 매경에서 분석한 것도 있고요. 내용이 안 좋습니다. 한경이나 매경에서는 좋은 내용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좋은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당연히 최악 시나리오로 그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것인지 그런 걸 분석을 했을 때 디폴트에 빠지고 막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리얼한 현실은 뭐라고 나와 있냐?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연체율이. 핵심은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저희 그 멤버십 분들은 한 50% 정도는 옥시나 원유 레버리지, 어쨌든 원유 바닥이었을 때 다 사서 계속 홀딩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PC 때 달러 하락하면서 증시 상승하면 원유도 다 같이 뜹니다. 다 같이 뜨기 때문에 제 전략이 뭐냐? 떨어진 거에 사자. 떨어진 거. 고평가된 거는 팔고 떨어진 거에 사자. 떨어진 걸 사면 전체 증시 상승할 때 다 같이 상승한다. 이거예요. 그게 제 논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뭐 더 뜨겠지만 고평가다. 고평가고 또 사줄 주체도 없고, 여기서 산다는 거는 개미가 산다는 거야. 미국 리테일 쪽, 쉽게 말하면 미국 개미 투자자들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기관들은 지금 안 사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아시겠죠? 뭐 그렇게 큰 그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달 같은 경우도 뭐 일반 프리미엄 멤버십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뭐 한 90% 정도 적중을 했고요. 일반 멤버십 분들 기준으로는 한 80% 정도 적중을 했죠. 작년 7월 말부터 계속 적중을 하고 있고, 이제 6월 달도 끝났고요. 7월 달인데, 7월 한 달만 적중시키면, 이제 1년 동안 적중률 90%, 변곡점 거의 다 제어하면서 90%로 적중을 시키는 것이다. 참 어렵죠, 미국 증시가. 미국 증시가 어렵기도 하고, 제가 저희 멤버십분들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절대로 숏은 치지 마라. 절대로 숏은 치지 말고, 저평가된 거를 발굴해서 살려고 해라. 그 역할을 내가 해줄 테니.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한 달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